오늘 첫 번째 확진받은 환자가 퇴원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중국인으로서 1월 19일 인천공항 검역 과정을 통해서 발열이 확인되어 인천의료원으로 격리 조치되어 1월 20일 날 확진되었습니다. 발열 등 증상 및 폐렴 소견이 호전이 되고 2회 이상 시행한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되어 금일 퇴원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네, 하룻밤 사이에 확진자가 4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퇴원하는 사람도 1명이 더 늘어서 모두 2명이 됐습니다. 상황이 조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 앞서 이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4명이 늘어났고요. 특히 이제 이 23번째 확진자, 사실은 좀 쉽게 발견은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렵게 발견했습니다. 지금 일단 20번째 환자부터 좀 한 명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번째 환자 41살 여성인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15번째 확진자, 그러니까 중국 우한의 패션센터에서 일하다가 감염돼서 한국에 온 이제 환자인데요. 남성인데 이 남성의 처제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다고 하고요. 이 처제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번째 환자는 우리 3번 환자 기억하시죠? 3번 환자 이 검역망이 뚫렸던 첫 번째 사례였는데 서울 압구정동의 성형외과 일대 한강 둔치까지 막 다녔던 그 3번 환자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가 2차 감염됐던 첫 사례 6번 환자거든요. 이 6번 환자의 지인입니다. 그러니까 3차 감염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2번째 환자 46살 남성인데 이 환자는 저희 어제 말씀드렸던 그 21세기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방치됐던 그 16번 환자의 오빠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친정에 갔을 때 같이 밥을 먹다가 감염이 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23번째 환자가 지금 심각한데 지금 58세 여성이고 중국인이거든요. 23일에 그러니까 우한이 봉쇄되기 바로 전날 우리나라로 들어왔고요. 가족들 7명과 함께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는데 당시에 고열 같은 증상이 없어서 조사 대상에서 아예 배제돼 있었고 정부가 뒤늦게 우한 입국자 모두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잡힌 사람인데 너무 늦게 잡혔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됐군요. 연락이 안 돼서 보건당국이 경찰까지 동원을 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실제로 고열 증상이 있었고요. 바로 보건소에 데려가서 검사를 했는데 실제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입국해서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지금 25일이나 걸렸습니다. 25일간 사실상 관광차 입국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다 다녔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동선 파악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 증상이 있어서 제발로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병원을 찾아간 케이스가 아니라 숨어있던 것을, 그러니까 연락이 두절돼 있던 것을 찾아낸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많이 있다. 상황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묵었던 숙소를 보면 지금 더 심각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서울 연세대 근처에 공유 숙소에 묵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유 숙소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숙소인지 일종의 에어비앤비 같은 거겠죠? 그렇죠.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 사람이 같이 묵으면서 화장실을 같이 쓰고 뭐 주방을 같이 공유하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사실 추가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가족 7명 같이 왔는데 본인을 제외하고 7명, 이 7명이 5명은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2명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같이 이 공유 숙소에 머물렀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2월 초까지는 다른 호텔에 머물고 있다가요. 서대문구의 호텔에 있다가 2월 3일부터 이 공유 숙소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7명이 같이 온 거고 나머지 1명 자녀가 아마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그래서 이제 자녀를 보기 위해서 가족이 다 같이 왔다가 지금 이런 공유 숙소에 머물면서 자녀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연세대 근처에 있는 공유 숙소에서 이 23번째 환자가 머물렀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서도 추가 감염자, 접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20번째 환자 얘기를 해줬잖아요. 15번째 환자로부터 이 접촉이 이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GS 홈쇼핑에 다니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뒤늦게 알려주면서 20번째 환자. 발칵 뒤집혔는데요. 사실상 이 15번째 환자한테 감염된 처제예요. 형부한테 감염된 예. 처제인 겁니다. 바로 형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는 좀 됐잖아요. 바로 예. 자가격리돼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요. 예. 2차 검사에서 확진이 나온 겁니다. 예. 확진이 나오고 나서 GS 홈쇼핑의 대응을 좀 봐야 되는데 예. GS 홈쇼핑에서는 확진 환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팀에 있던 같은 부서의 직원, 예. 이 직원들만 14일간 자택에서 재택근무해라 예. 라고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정상적으로 심지어는 회사 어린이집까지 다 그냥 정상적으로 어제까지 예.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 이게 20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받은 게 이제 공개가 되고 알려지면서 이 지역사회에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예. 여기가 지금 서울 영등포구인데 물레동 인근에 주택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예. 그 맘카페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굉장히 커졌고 그러면서 여론이 확산되면서 심지어 오늘 오후에 영등포 구청장이 직접 저 GS 홈쇼핑에 찾아갔고요. 예. 찾아가서 직장 폐쇄를 설득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후에 뒤늦게 직장을 폐쇄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지금 직장 모두 다 폐쇄하고 모두 다 집에 가고 토요일 오전까지 소독 작업을, 저 건물 예. 전체를 소독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초유의 방송 중단 사태까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예. 토요일 새벽까지, 방역이 진행되는 토요일 새벽까지는 사실 홈쇼핑은 생방송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생방송이 아니라 모두 재방송으로 진행이 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최 의원님. 방송, 특히 이제 홈쇼핑 채널의 경우에는 굉장히 방송 중단하게 되면 손실이 굉장히 크니까요. 방송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해당 직원이 있었던 팀만 격리 조치를 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상 출근시키고 심지어 이제 어린이집까지도 그대로 그냥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안이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회사 손실이 커진다고 해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좀 전면적인 조치를 처음부터 취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의 단계가 지금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예. 없죠.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확산을 막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심각하고 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좀 과도하다 할 정도의 대응이 예.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그 GS 홈쇼핑 예. 이 겪어야 될 피해가 충분히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예. 좀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과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런 조치는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밤새 일어났던 4명의 추가 확진자 가운데 지금 유념해야 될 환자가 이제 20번째 환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GS 홈쇼핑에서 근무했던 이 환자, 그리고 23번째 환자요. 예. 신촌 연세대 근처에 있는 공유 숙소에서 머물렀던 이 환자의 동선 또 접촉자들을 파악하는 게 아주 급선무가 됐다. 예, 매일매일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고요. 또 그 환자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도 하고 그 우려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좀 많이 잘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9번째 환자, 그러니까 이제 17번째, 뭐 시청자분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17번째 환자가 누구였는지, 19번 환자가 누구였는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잘 설명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17번째 환자, 싱가포르 세미나에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가 온 이 환자랑 같이 식사를 했던 19번째 확진자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17번 환자의 직장 동료라고 하고요. 함께 그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예. 갔다 온 사람입니다. 사실 어제 저희 방송 시간대까지만 해도 18번까지만 나왔었는데 예. 밤 사이에 19번 환자가 추가가 된 거거든요. 예. 이 19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컨퍼런스 같이 갔었고 그 17번, 19번 환자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말레이시아인이 같이 식사를 했었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감염된 걸로 추정은 되는데요. 예. 어쨌든 이 환자가 19번 환자가 이게 싱가포르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예. 있으니까 유념하라는 통보를 받고 자가격리 상태로 있었다고 하고요. 예. 자가격리로 있는 상황에서 17번 환자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신도 자진해서 예.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했고요. 확진 판정을 최종 받은 겁니다, 어제. 근데 이제 이 환자의 거주지가 지금 예. 서울 송파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 이 서울 송파구가 뭐 강남 3구라고도 불리는데 그게 뭐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인구 밀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거든요. 이 학생들도 많이 살고 그리고 학원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목동처럼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좀 눈길을 끄는데 어쨌든 이 환자의 동선이나 이 환자의 뭐 직장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공개된 건 없고요. 잠시만요. 지금 이제 예. 뉴스 속보가 청와대에서 들어와서요.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청와대 신임 대변인의 강민석 전 중앙일보 부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최 의원님, 지금 이
강민국 부국장의 경우에는 이제 중앙일보 출신이에요. 그리고 한정우 부대변인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춘추관장, 기자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춘추관장에 임명이 됐고, 강민석 전 중앙일보 부국장은 고민정 대변인의 후임으로 이제 대변인에 임명이 됐습니다. 경향신문 출신이고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공유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래도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중앙일보 기자도 역시 청와대 대변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형적으로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매체와 청와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립 전선을 생각해 볼 때 사실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발탁하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뭐 과거에 청와대에 출입했기 때문에 그때 교류하면서 아마 개인적인 신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뭐 그 개인에 대한 신뢰감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직 언론인이 곧바로 이 정부에 들어간다든지 특히 정치적인 정무적인 이런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현직 언론인이 옮긴다든지 하는 것들은 판사가 정치권에 갔을 때 그게 옳으냐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좀 저는 뭐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현직에 있는 SBS 기자 출신 본부장이 뭐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간 일도 비일비재했고요. 알겠습니다. 강민석 전 중앙일보 부국장이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비서관급인 춘추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기자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 뉴스는 뭐 다음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최은미 기자 계속하죠. 이 19번째 환자가 그러니까 이 송파 쪽에 있는데 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동선이라든지 또 그 19번 환자의 가족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이런 것들은 밝혀졌습니까? 일단 동선은 아직까지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간에 이제 19번 확진자가 뭐 서울 잠실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다라는 내용이 돌았죠, 좀 오전에. 알려지면서 사실 좀 놀라게 했는데요. 이게 의료진이라면 감염을 굉장히 밀접한 공간에서 환자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전파력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컸는데 일단 보건당국에서 의사는 아니다라는 점을 일단 명확하게 확인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인근의 롯데월드 사무직 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들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요원은 아니고요. 네, 아니고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건물도 좀 떨어져 있다고 해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족이 롯데월드에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이 일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일단 롯데월드 측은 이 사무실 방역 조치를 완료했고 그리고 애초에 그 놀이동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다가 그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 판정 받고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놀이동산이라든지 그 롯데월드 스카이 타워 있잖아요. 거기까지 뭐 폐쇄하거나 방역할 이제 계획은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은 과도한 공포심을 갖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인데 혹시나 이걸 듣고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롯데월드 가지 말아야겠다. 송파 쪽에는 가지 말아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도한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현장 요원이 아니라 사무직 직원이었기 때문에 롯데월드 이용하기에는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뭐 사람 심리가 그렇겠습니까? 지금 앞서 이제 최은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송파에 산다고 그랬고 송파에는 지금 신도시들도 많이 건물도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섰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9번째 확진자가 사는 곳이 이제 아파트 단지인데 이 아파트 단지가 9,150세대가 사는 그 대단지 아파트예요. 그리고 인근에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2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확진자가 이 아파트에서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인근의 학교 2곳은 지금 휴업 조치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인근 2곳 말고 이 주변에 있는 학교까지 한 몇 곳이 더 덩들어서 이제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학생들이 일단 등교를 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휴업 조치가 내려지는 바람에 학생들은 이제 등교를 했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이름을 저희가 방송 중에서 공개를 하는 게 적절한지 제가 잘 판단이 좀 않습니다. 일단 휴업에 들어간 학교는 이제 가락, 가원, 해누리 초등학교, 그 세 개 학교에 대해서 휴업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송파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이 거주 19번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접촉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다행히 사망자는 이제 없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환자가 한 명 더 있었고요. 자,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방역 대책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종 코로나 사례 정의를 좀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중국 방문 후에 14일 이내 폐렴 등이 나타난 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거든요. 14일 중국 방문. 그리고 이렇게, 폐렴, 예. 폐렴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에 준해서 보건소 등이 조치를 취했는데, 예. 근데 이거를 확대를 해서 중국 방문 후에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자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폐렴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폐렴이 아니어도 이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만 있어도 예. 신종 코로나 이제 그 의심 환자로 분류를 해서 예.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동남아 국가를 방문한 사람들한테 확진자가 지금 나오는 뭐 상황이잖아요. 일본, 태국,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례 정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데 좀 놓치는 경향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중국 외 지역 방문자라도 예. 의사 소견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병원에 가서 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 의심이 된다 판단이 돼도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좀 열린 겁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방문한 지 14일 이내에 고열 또는 기침이라든지 이런 증상 또 폐렴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이 검사를 해줬는데 이제는 그것이 대폭 확대가 됐다. 예, 제3국을 통한 이 접촉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외교부에서 입국을 금지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중국 전역을 다녀온 사람들을 입국 금지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는 아니에요. 이제 이 정도로도 충분히 지금 WHO 권고에 맞춰서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책임질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이 외국인만 출입 금지가 돼 있고 나머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다른 외국인들은 지금 진료를 하긴 하지만 방역을 강화하긴 하지만 입국은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고 이제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에 대해서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넓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료 기관들도 좀 넓혔고요. 진료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 또 출입국 범위도 넓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거 전역 입국 금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조치만으로도 조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추가 완치자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어제 2번 환자가 완치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 환자도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퇴원 환자는 이 1번 확진자 30대 중국인 여성입니다. 오늘 퇴원을 하는데 어제 치료를 받던 인천시 의료원 의료진에게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편지 영어로 쓰여 있었는데요. 재앙 속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당신들이 나에게 해준 것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생명을 구해줘 고맙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중국에는 고쳐주는 사람에게 어진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의지연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 의료진은 그 이상이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거듭 전했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 우한에서 지난달 19일 입국했고요. 그리고 20일 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로 판정이 됐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우리나라 치료를 받고 완치한 후에 퇴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에서는 지난 하룻밤 사이에 70여 명의 사망자가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이분은 글쎄 한국에 온 게 천만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의료기술로 이제 완치가 됐으니까요. 국내 이 확진자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서 이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중국인, 외국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 중국 외국인. 근데 이제 WHO 권고를 보면 그 전염병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 전염병에 걸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는 그 나라에서 이 치료 의료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중국인이지만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 치료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염병을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이 환자라는 게 발견이 됐을 때 한국의 규제를 따라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격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격리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격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격리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격리 조치를 했으면 격리 조치에 맞춰서 치료를 해서 확진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WHO 그 보건 규정에 있는 것이고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확진이 됐을 때도 그 확진을 한 국가에서 당연히 치료비를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중국인 여성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에 이제 저렇게 아주 깊은 감사의 뜻을 좀 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사실은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이제 여러 번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최은미 기자. 지금 광주에서는 경찰서에 붙잡혀온 이 나쁜 사람이 자기도 이제 신종 코로나에 걸렸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기침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사람입니다. 광주에서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을 했다고 해요. 잘 속여놔서 현금 인출해 오면 그거 받아오는 역할. 그걸 하다가 이제 공주에서 붙잡혀가지고 광주의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이 됐는데 입감이 되고 나서 어제 입감됐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기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정말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기침을 계속하니까 경찰들이 불안하죠. 뭔가 불안하잖아요. 게다가 어제는 21세기 병원, 광주에 있는 21세기 병원이 아예 폐쇄될 정도로 광주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불안감도 굉장히 크고 그런 상황에서 광주에 있는 경찰서에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대만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하니까 이제 경찰들도 겁이 난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의심 환자라면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국에 신고를 하면서 체온을 쟀는데 36.5도예요. 그러니까 정상 체온인데 기침은 계속해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당국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함과 동시에 그 유치장에 함께 입감돼 있던 다른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경찰관, 그 조사한 담당 형사 다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보건당국에서 나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체온도 정상이고 폐렴 증상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기침을 한 거냐 했더니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쁜 보이스피싱을 하는 나쁜도 주로 이제 중국계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경찰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뭐 대만인이 아니었더라면 뭐 이렇게까지 해프닝 소동은 없었을 텐데 이런 일도 좀 있었군요. 대한항공 여객기가 다시 우리 오다가 돌아간 일도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 라스베가스로 가던 비행기인데요. 이 비행기가 이동하던 중간에 이제 미국 당국에서 이 비행기에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했던 미국인 3명이 타고 있다는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운항하다가 라스베가스까지 가지 않고 LA에서 그냥 내렸어요. LA에서 내려서 다 건강 상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고 다 같이 라스베가스 원래 목적지로 향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당연한 조치겠죠. 미국은 이 중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모두 지금 입국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방역이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에 준해서 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고요. 자, 일본에서는 이제 크루즈선에 지금 확진자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박한 상태에서 지금 사실상 이렇게 봉쇄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한국인이 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지금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도 여기 9명이 탑승해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난달 20일에 이 크루즈선이 출항을 하고요. 그리고 25일에 홍콩에 기항을 했는데 여기서 내린 80세 남성이 현지에서 코로나 감염 확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부터 지난 3일부터 승객과 승무원들이 약 3,700명이 꼼짝을 못하게 된 건데요. 근데 이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지난 1일에서 2일 사이입니다. 그럼 바로 크루즈선 안에서 혹시 감염이 될 수 있었으니 격리 조치가 됐느냐? 아닙니다. 그때까지 이제 이 크루즈선 안에서 무슨 행사도 하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계속 일어나고 있었대요. 그리고 홍콩에서 일본으로 돌아와서 요코하마항에 정박을 한 지난 3일부터 이 검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모두 검사는 아니고요. 뭐 기침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확진자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우선으로 273명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서 약 10명이 양성이 나왔는데 오늘 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자가 모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안심할 이게 수 없군요. 우리 이제 한국인 탑승객. 그렇죠. 근데 273명 중에 20명 걸린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 검사 대상자 102명 중에 20명이 지금 약 5분의 1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273명 중에 102명 검사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171명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냐라고 하니까 일본 당국에서 일단 신원 확인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 첫날 10명 확진자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 추가 확진자 10명 중은 아직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한국인이 감염이 됐다 이런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일단 그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저 배 안에서 크루즈선 안에서 선상 격리가 되는 것이고 확진자들의 경우에는 그럼 육지로 이동을 해서 이제 별도 치료 시설로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확진자가 나온 게 121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선상 격리가 이뤄진 게 5일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부터 검사가 시작이 됐고 이 3일에서 검사 결과가 나온 게 5일, 어제인데요. 어제부터야 승객들이
격리가 이제 객실에서 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크루즈선이라는 이 공간의 특성상 좀 환기가 안 되고 폐쇄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혹시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뭐 일본도 의료기술이 뭐 선진국이고요. 크루즈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빨리 사태가 좀 진정이 되길 좀 바랍니다.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주변에 접촉자라든지 또 스스로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이게 상황이 다 좋아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도 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합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이제 마스크 매점 매색이라든지 또 이제 국외로 반출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신고가 좀 필요합니다. 어제 저희가 한번 그 마스크 단속 현장을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적극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아까 매점 매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신고도 적극적으로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이 마스크 반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장 모습을 함께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라 주셔서 뭐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마스크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사실 말해 무서워요. 이래요 저기 지원 물자 가는 거라고요. 지원. 哎呀，不要说话！你说我那么不好，还说一直说什么？ 지금 이거 매점 매석으로 이거 아니라니까, 매점 매석 아니라니까 왜 자꾸 매점 매석이야? 매점 매석 이렇게 작게 하는 거 봤어요? 你不是商人吧？不是。你多少钱卖的？那么送的，不是卖的，只是朋友都缺，国内都缺，你也知道。你朋友在武汉？没有，武汉没有。 네, 보시는 저 여러 개의 박스가 다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거 매점 매석 아니냐라고 이제 취재진이 물으니까 아니라고 이제 짜증을 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럼 누구 주려고 산 거냐라고 하니까 친구 줄 거다. 매점 매석을 이렇게 작게 하는 거 봤냐 이렇게 오히려 되려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셨는데요. 식약처에는 지금 신고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 내용을 검토를 해서 사실이 발견이 되면은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희 MBN 취재진이 직접 가가지고 공항에서 저렇게 박스채로 마스크를 이제 국외로 반출하려는 중국인 여행객을 좀 찾았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인 여행객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보따리상 들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 우리말도 좀 서툴지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이문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국에서 대량으로 마스크를 떼다가 중국에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구심도 좀 들고요. 뭐 이런 비상사태에서 자기 그 돈을 챙기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되겠지만 지금 중국에서도 일단 그 마스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상황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족한 물품을 당장 조달해야 되는 뭐 외국에서라도 조달해야 되는 그 사정 그것마저도 또 이해를 못하게 된다면은 뭐 이웃 나라로서 여하튼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이해하는 부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점 매색 행위는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 여행객 숫자도 굉장히 줄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중국이나 아니면 이제뿐만 아니라 동남아로 나가는 여행객도 굉장히 줄었어요. 자, 여행은 미리 막 두세 달 전에 다 예약을 해놨을 텐데 여행 그 취소 대란이 일고 있잖아요. 이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동남아 특히 중국은 뭐 이제 거의 다 환불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동남아가 지금 문제입니다.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태국, 싱가포르 감염자들 나오면서 불안해하는 분들 많은데 이게 지금 천재지변으로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려면 가고 아니면은 위약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에 뭐 2,900건 넘는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학교들도 지금 문제입니다. 보통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MT를 딱 지금 하거든요. 숙박업소를 뭐 수련관 같은 데를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과대 오리엔테이션 위약금만 총 합을 했더니 1억 7,500만 원이 나왔고요. 그걸 좀 깎는다고 깎아서 그 대학 본부까지 나서서 깎은 게 1억 4,500만 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위약금이 곳곳에서 지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돌잔치는 보통 뭐 한 70에서 100%는 위약금으로 내야 된다고 해요. 안 해도 돈을 그만큼 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가 좀 나서서 조율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분류를 하든 안 하든 뭔가 좀 기준을 어깨에 내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각종 행사라든지 모임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취소가 되면서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손실도 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깊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